조선 왕실이 남긴 마지막 비밀이 어느 시골 마을의 낡은 라디오 속에 숨겨져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밀 하나가 중국의 특허 공격을 막아낸 결정적 단서가 된다면요. 오늘은 아주 조용히 묻혀있던 오미자밭에서 시작된 진짜 이야기, 오늘도 이쁜 목소리의 다현이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체크하시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의 쓸쓸한 공기가 제 허리를 휘감았습니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날, 제 마음은 이상하게 복잡했어요.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오미자 잘 챙겨 먹어라였으니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빈방을 정리하는 일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됐죠.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먼지 쌓인 라디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왠지 버리기 아쉬워 전원을 켜봤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만 나다가 갑자기 할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진아, 이 늙은이 말 잘 들어봐라. 오미자밭은 그냥 밭이 아니여. 그 안에 조선 왕실의 비밀이 숨어 있단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녹음해둔 테이프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죠. 내 어미도 모르는 이야기다. 오미자밭 동쪽 끝 작은 돌무더기 아래를 파보렴. 라디오를 껐다 켰다 반복했지만 더 이상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전등 하나 들고 오미자밭으로 향했어요. 비는 그쳤지만 땅은 질퍽거렸고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돌무더기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그곳에서 자주 놀았으니까요. 삽으로 흙을 파헤치는 동안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라면 무시할 수 없었죠. 삽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녹슬고 낡은 철제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일본어와 한자가 뒤섞인 고문서와 모서리가 불에 그을린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비밀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죠.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빛바랜 잉크로 쓰인 글자들, 그리고 간간히 붙어있는 말라비틀어진 식물 표본들. 그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새벽까지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해 알아보기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금씩 드러났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할머니는 평안도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셨더군요.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선 왕실의 약초 직위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왕실 약고의 열쇠를 지켜라. 그것이 우리 가문의 숙명이니라. 일기장 속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오미자였던 거예요.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조선 왕실이 대대로 면역 강화와 건강 유지를 위해 사용했던 비방 약초였죠. 특별히 재배하고 가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기장 사이에 끼워진 처방전에는 임금님 침소용 오미자차 조제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와 어머니가 오미자를 따고 말리던 모습, 그리고 오미자차를 우리던 독특한 방식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단순한 시골 방식이 아니라 왕실의 비법이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면 어쩌려고. 어머니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왜 어머니는 이렇게 격하게 부정하는 걸까요? 그 오미자밭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몰라. 그냥 평범하게 살자.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수년 전 어머니가 운영하다 접은 작은 오미자 가공장을 다시 열기로요. 왕실의 비방을 현대에 되살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사명을 이어가는 일이 될 테니까요. 할머니의 일기장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오미자, 종자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들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할머니는 왕실 약초 직위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평생 품고 사셨던 거였죠. 오미자 가공장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 작업과 허가증 발급은 관공서를 종횡무진 뛰어다녀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한산성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중학교 동창인 현우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특유의 웃음소리는 여전했죠.
예진이? 정말 예진이 맞아? 와, 10년 만이네. 현우는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관련 국제법률 자문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고 있던 오미자 관련 서류를 보더니 호기심을 보였죠. 오미자? 요즘 중국에서 오미자 특허권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현우의 전문 분야가 정확히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문서와 일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우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 함께 연구해 볼래? 그날부터 우리는 남한산성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만나 문서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어와 한자가 섞인 부분은 현우가 일본 유학 시절 배운 지식으로 풀어냈고 저는 할머니 일기장의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오미자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조선 왕실이 귀하게 여겼던 약재였고 일제강점기에 그 가치를 알아본 일본이 강탈하려 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할머니네. 가문이 왕실의 명을 받아 비밀리에 그 씨앗과 재배법을 지켜왔다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한국 문화유산의 일부야. 현우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할머니가 매일 아침 마시던 오미자차, 밭에서 오미자를 따며 불러주시던 작은 노래들, 심지어 제 이름 예진까지도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귀가 있었습니다. 왕실의 기억은 오미자에 깃들어 있다. 예진아, 내가 이어가길.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에게 이 비밀을 물려주실 생각이셨던 거였어요. 봄이 왔습니다. 오미자밭에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연구도 진전을 보이고 있었죠. 현우는 고문서에 기록된 오미자 재배법과 약효에 대한 내용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할머니의 방식 그대로 오미자를 관리하며 가공장 재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우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뉴스 봤어? 중국이 산둥성 오미자 전통 제조법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특허를 대량 신청했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국 측은 오미자 가공법이 원래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현우와 함께 급히 뉴스를 찾아봤더니 중국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특허 신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화 왜곡이야. 우리가 가진 문서로 반박할 수 있어. 현우의 말에 용기를 얻어 우리는 문화재청과 농림부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선 왕실 문서와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우리가 해석한 내용까지 모두요.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어요. 역사적 가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국제 특허권 분쟁에 개입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공무원은 저희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압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예민한 시기라.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할머니도 평생 이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당했던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미자밭을 홀로 거닐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땅, 이 식물들의 손을 대니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묻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할머니,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저는 SNS에 우리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실에 숨겨진 약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엔 몇 안 되는 사람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불길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미자 가공장 뒤편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제가 준비해온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실화로 보입니다. 전기 합선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방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불이 난 시점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제가 중국의 특허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는 인터뷰를 한 날 저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CCTV 영상을 확인하던 현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것 봐. 불이 나기 직전에 모자 쓴 남자가 가공장 뒤편을 지나갔어. 영상은 흐릿했지만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이웃들이 이제는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외국 일에 끼어들어 동네까지 망치려고 그래? 조용히 살지. 귓속말처럼 들려오는 비난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현우마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회사가 중국 측 의뢰인들과 거래하고 있어서 현우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제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할수록 위험해져. 할머니도 평생 고생했어.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자, 예진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유산, 그리고 이제는 제 사명이 된 이 진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매일 밤 홀로 남겨진 오미자밭을 거닐며 용기를 내려 했어요. 고립되고 외로웠지만 그때 오히려 할머니의 존재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시간을 겪으셨을까요? 모두가 등을 돌리고 홀로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그 고독함을.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마을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했어요. 제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지만 그날따라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가셨다던 산속 작은 창고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따라간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눈길을 헤치며 산으로 향했어요. 창고는 낡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손전등 빛에 의지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중 바닥에 느슨한 나무 판자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올리니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그마한 철제함이 놓여 있었어요. 함 위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가 이곳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건데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더 오래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궁중 약초 조제법 왕실 통신 기록.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조선 임금의 어명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황제한테서 명을 받들어 왕실의 약제를 지키라. 이는 조선의 혼이니.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문서였고 왕실의 인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민간 지식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귀중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증거였죠. 중국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요. 바로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그동안 연락이 뜸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현우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국제문화재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야 해. 현우의 친구인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비밀리에 문서를 검토했고 그 진위를 확인했어요. 17세기 조선 왕실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서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 소식이 점차 학계에 퍼지기 시작했고 해외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숨겨진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한국 농부의 투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처음으로 조금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어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국회 문화유산보호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과 외교부, 농림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하는 동안 의원들이 하품을 하고 서류를 뒤적이는 모습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조선 왕실 문서라고요? 그런 중요한 것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 어렵군요. 한 의원의 냉소적인 질문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 사본을 모두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 일제강점기에 숨겨진 비밀, 북한에서 남으로 내려오며 지켜온 종자의 역사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밭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의 기억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문화유산이에요. 중국이 이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건 우리 역사의 일부를 지우는 일과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마침내 한 교수님이 일어나 문서의 가치를 설명하셨고 국제법 전문가도 이 증거로 충분히 중국의 특허권 주장에 대응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질문도 더 깊이 있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이 오미자밭은 할머니의 것도 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것이고 역사의 것입니다. 제발 지켜주세요. 그 순간 청중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고 이내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오랜 시간 홀로 싸워온 것 같았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조선 왕실 오미자 재배법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하며 중국 측의 특허권 주장에 대응하겠다.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이 문서가 실렸고 얼마 후 중국의 특허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작은 농부가 지켜낸 조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저를 소개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할머니의 승리였다는 것을요.
봄이 찾아온 오미자밭은 생명력 넘치는 새싹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이른 아침 흙내음을 맡으며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죠. 이 모든 일이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청문회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 왕실 오미자 보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오미자 문화유산 지위가 인정받았어요. 중국의 특허 신청은 철회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저에게 다가와 미안함과 존경을 표했죠. 예진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요. 처음에는 그저 할머니의 유언을 따르는 것뿐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지키려던 것이 단순한 가업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표님, 오늘 해외 수출 첫 물량이 출발합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왕실 오미자차는 이제 작은 마을 공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통 제조법을 고집하면서도 현대적인 포장과 마케팅으로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전 세계 프리미엄 차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죠. 네, 알겠어요.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가공장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요즘 한국 전통식품 관련 법률 보호에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우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져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오미자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전과 달리 따스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엄마, 뭐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미소만 지으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지켜야 할 게 분명 있었구나. 내 할머니가 옳았어. 저는 그제서야 왜 어머니가 그토록 오미자 이야기를 피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신 듯 했죠. 엄마, 할머니 라디오 한번 들어볼래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낡은 라디오에 녹음 테이프를 넣고 전원을 켰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왕실의 약초를 지켜왔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야. 저는 눈물이 고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들리네요. 할머니 목소리가. 어머니도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미자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운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제 뿌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미자밭이 봄바람에 살랑거리고 푸른 잎사귀 사이로 작은 꽃봉 오리들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오미자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죠.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을 지켜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앞으로 이 전통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설렘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는 할머니의 작은 라디오와 용기 있는 한마디가 있었음을 잊지 않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마지막 오미자꽃이 활짝 핀 밭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돈보다 소중한 더 가치가 있고 할머니가 남긴 라디오 한 대처럼 소리 없이 말해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 의해 힘들게 지켜낸 작은 밭, 그 밭이 우리 가족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며 저는 오미자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현이었습니다. 더 나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현이었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